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에 관한 지금 4가지 조항에 대해서 자본 감소, 조직 변경, 합병, 계약의 이전에 대해서 자본 감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소하게 되는지, 그리고 조직 변경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에 지금 그려놓은 거니까 이거는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되고,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뭐 출퇴근하실 때 잠깐 보시거나 시험 다가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표 보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 돌아가서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자본 감소라는 거는 보통 감자, 뭐 무상감자, 유상감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서류상의 자본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 자본이랑 다를 때 그거를 실질적 자본에 맞추는 거를 자본 감소라고 해요. 근데 자본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원래 뭐 5,000원이던 뭐 주식액을 주가를 뭐 2,000원으로 갑자기 다운시켰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 1,000주 갖고 있던 사람은 뭐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훅 없어지는 거니까 자본 감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해 당사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인가를 받아요. 인가 아까 물어보셨을 때 인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금융위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네 해라 하고 오케이 해주는 게 인가고요. 그다음에 허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 다 안 돼. 근데 보험회사 중에서 너네 몇몇 회사만 내가 허가해 줄게. 다 금지인데 몇몇 회사만 내가 허가해 줄게. 영업해. 이렇게 하는 게 허가예요. 이해가 조금 가세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이제 다 금지되는데 몇몇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로 하는 거고, 인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회사가 뭐 택시 요금을 올린대요. 그러면 택시 요금 올릴 때 뭐 원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니까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국가에서 너무 놔버리면 뭐 택시비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 그게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그래서 뭐 자본 감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영향을 뭐 많은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으니까 사전 인가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직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조직 변경한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를 변경한다 안 되고요. 꼭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하는 게 조직 변경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융위는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들이 있고 계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랑 계약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배치되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자들한테 돈이 많이, 뭐 보험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사나 뭐 임직원들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계약자들이 돈을 조금 받으면 얘네는 자본금이 뭐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살짝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많이 해요. 감독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근데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건 엄청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계약자가 이제 사원, 즉 경영의 참가자란 말이에요. 물론 경영을 다 참여하진 않겠죠. 근데 경영에 참가를 한다는 게 경영을 해서 손실이 나도 그 손실에 대해서 사원이 부담을 하고 이득이 나면 이득에 대해서 그거를 가져오고 이런 점에서 이제 경영의 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사원이고 경영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얘네도 되게 많이 주의 깊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회사들을. 그래서 금융위에서 조금 덜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위는 사전 인가를 받는다면 조직 변경할 때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을 하니까 그래 너네는 이제 너네가 좀 알아서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금융위는 그냥 보고를 받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합병이나 계약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가 받고요. 그러니까 사전 인가 받는 거는 자본 감소. 왜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직 변경은 금융위원회에서 좋아해. 그래 너네 빨리 독립해서 나가 하니까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인가가 없는 것은 조직 변경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합병이랑 계약의 이전은 사전 인가가 아니라 금융위의 인가. 근데 이 사전 인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인가다. 공고하기 전에 인가를 의미하는 거지 뭐 주주총회 전 이런 건 아니고요. 공고하기 전에 사전 인가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고랑 이의제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고를 해야 얘네가 뭐 자본감소 하려 하는구나, 조직 변경 하려 하는구나를 알겠죠. 계약자들이. 그래서 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제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좀 배우실 건 자세하게 넘어갈 건데요. 만약 이의제기가 공고보다 앞에 오면 그 문제는 그 순서는 무조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 묶어주시고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 변경에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창립총회라는 걸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등기하기 전에. 근데 창립총회는 계약자들이 창립총회를 하는 거예요. 조직 변경을 하면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바꿀 것들이 많아요. 정관도 바꿔야 되고 또 조직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창립총회를 열어서 또 여러 가지를 정한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 동일한 거는 공고, 여기 있는 공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네, 이거는 다 동일한 사항이니까요. 한 번에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도 네 개 다 마찬가지로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동안 등기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본 감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 감소의 절차,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걸친다.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이거를 자본 감소, 조직 변경, 합병, 계약 이전 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무조건 깔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찬성이 있어야 되냐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참석한 주주의 2분의 3 그리고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 두 개 합하면 1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랑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냐?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의사 맞는 사람들끼리 뭐 지방 어디 두메산골 가서 100명 모여서 그래 우리 100명 출석했으니까 여기서 3분의 2만 되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에 비해서 그 주주에 비해서 되게 조그만 숫자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기 특별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랑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을 해야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회사는 전체의 2분의 1과 전체 계약자의 2분의 1과 그 다음에 의결권의 4분의 3 이거는 참석자 수 총 발행 주식수의 그다음에 이건 계약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놓고 비교하시면 한 번에 외우기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총이라고 하죠. 네, 자본 감소를 결의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 받아야 되죠. 사전 승인이죠. 그리고 공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 감소를 결의를 했습니다. 주총에서. 그러면 결의를 한 날부터 주총 결의 날부터 2주 내에 결의의 요지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결의를 하고 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뭘 결의했다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되는 이유는 이제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 차변 이렇게 해서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감자할 때는 공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요. 2주 동안. 이건 이제 계약자들 보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자들한테는 따로따로 이거를 최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의 제기 이것도 다 동일한 4개 다 똑같으니까 한 번에 보고 넘어갈게요. 계약자.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계약자랑 채권자가 있어요. 이 기간은 1개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같은 경우는 총 보험 금액의 10분의 1 또는 네. 이것도 10분의 1이지. 이것도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보험 금액의 10분의 1 또는 보험 계약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그거를 넘는 사람들이 우리 자본 감소에 이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본 감소할 수 없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변경, 합병, 계약의 이전도 우리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본 감소나 다 여러 가지 불가하고요. 만약에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자본 감소의 효력은 만약에 우리 이의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왜 총 보험 금액과 계약자 수 둘 중에 하나냐면요. 보험 금액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1억 한 달에 그랬을 때 사실 명수로 계약자 수로 보면은 같은 사람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보험 금액의 10분의 1이나 보험 계약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되는 걸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채권을 받으려고 하겠죠. 다른 목적이 있진 않겠죠. 그래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건데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거나 그럼 이제 더 이상 채권 관계가 소멸되니까요.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한다. 신탁하면 명의 이전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합당한 변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 제출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그리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 금액의 10분의 1 또는 계약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각 자본 감소도 못하고 조직 변경 못하고 합병 못하고 계약 이전 못하는 걸로. 그 다음에 등기와 효력. 네, 이의 절차가 끝났어요. 근데 뭐 이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의를 뭐 계약자나 채권자들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본 감소의 효력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그리고 지점 소재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쫙 외워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문제 들어갈게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 감소를 결의할 때 그 결의를 한 날부터 몇 주죠? 네, 2주 내에 회계장부가 아니라 결의의 내용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감소 결의할 때에는 자본금 실적 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자본 감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금액을 낮추는 거, 그리고 주식 수를 낮추는 거예요. 금액을 낮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였던 주식을 2,000원으로 낮추는 거. 주식 수를 낮추는 거는 원래 3주였던 거를 한 주로 퉁쳐버리는 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 감소에 대해서 특별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총수의, 아까 저도 틀렸죠.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보험금액이 보험금액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 감소를 하지 못한다. 4번. 자본 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 수가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라도 채권자 수가, 일단 채권자 수에 대해서는 결정 지었던 게 없었지만 초과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제공해준다면 자본 감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채권자는 돈을 받는 거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페이크죠. 이런 거, 네,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직의 변경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변경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계약자, 주식회사에 있던 계약자가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되는 순간에는 계약자가 아니라 사원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를 일단 잡고 가시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등기하는 순간 이제 상호회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이쪽까지가 이제 주식회사를 없애는 과정이죠. 그리고 창립총회하고 이쪽이 상호회사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등기를 하면 이제 상호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금융위 보고하고, 네, 중요한 건 금융위 보고였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이의제기를 한 다음에 계약자 창립총회예요. 왜 계약자냐?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자의 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상호회사에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계약자 창립총회라고 계약자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들은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라의 헌법 같은 그런 존재니까요. 뭐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을 한다면 그거는 아마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바뀜이니까 정관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회사의 주체성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리고 조직도 좀 만들어야겠죠. 조직 만들어서 뭐 또 상호회사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지
또 꾸리고 뭐 설비도 마련하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도 주주에 대한 사항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주식회사가 주가가 뭐 1,000원이었는데 그걸 500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계약자 창립총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사원총회에 준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계약자 창립총회에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단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그런 사항들은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식회사를 없애는 과정이었고, 여기가 상호회사를 만드는 과정이고, 등기함과 동시에 상호회사 설립돼서 계약자가 사원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뀐다는 게 경영 참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위험이 좀 높아도 나한테 이득이 좀 잉여금 배분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 그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익이 좀 높더라,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도 나한테 이익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안 하겠죠. 근데 계약자로서 그냥 계속 보험 지급을 받고 싶은데 나는 이런 리스크를 사원이 되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직 변경이랑 주식회사 합병이랑 계약의 이전 같은 경우에 셋 다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랑 상호회사가 합쳐서 상호회사가 남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상호회사가 되는 거고, 계약의 이전, 주식회사에 있던 계약을 상호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주, 그냥 계약자였던 사람들이 사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같은 때에는 그러니까 자기 계약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제기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네. 하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조직의 변경 책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데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직 변경의 절차, 특별결의,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조직 변경할게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공고를 2주 동안 하고 이의 제출을 1개월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총회를 소집하고 등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총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의 제출 절차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절차 후, 이의 제출 후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랑 채권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난 후에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총 특별결의랑 사원총회 특별결의 비교했었죠.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리고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총은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 발행 주식의 그게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겠죠.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에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계약자를 다 총회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자를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름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총회를 대신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구성 방법을 조직 변경 거리 공고 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행기관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죠.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으니까요. 계약자 총회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준하므로 정관의 변경 그리고 설립의 변경 또는 설립 폐지를 결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집 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준하기 때문에 정관의 변경도 할 수 있고요. 뭐 설립 폐지 이런 거 결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총회를 할 때 정관 변경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어떤 것도 정해진 것도 없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도 되냐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관의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어도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총회 결의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상호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거 당연히 정관 변경해야겠죠. 그리고 상호회사 조직할 때 조직에 필요한 사항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의를 하고요. 조직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변경하는 결의. 조직 변경을 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제 조직 변경 땅땅땅 하면서 이제 곁들여서 다른 결의도 하는데 그때 이제 주식회사 채권 그 주식회사에서 한 결의 내용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식회사일 때 결의를 한 거니까. 지금은 상호회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주총에서 했던 결의도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하고 그리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의 이익은 해야지 못하고 그리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주총회 특별 결의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조직 변경한 경우에 본점에서 2주 그리고 뭐 지점에서 3주 하는데 주식회사를 해산했다. 그리고 우리 상호회사 등기할 거다. 이거를 등기 및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식회사 해산했다만도 아니고 상호회사 등기할 거다만 하면 조직 변경된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등기 및 공고해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조직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 변경한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조직 변경 공고 체결된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냐. 공고는 이미 했어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뀔 거다라는 거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의제기가 지금 10%잖아요. 보험 금액이나 아니면은 계약자 총수에. 근데 만약에 이의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9.98%예요. 뭐 9.9999%예요. 그래서 진짜 과하게 한 명만 더 가입을 하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의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명 어떻게 계약자 구에 와서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10%가 돼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 이후에 계약자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의 제기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읽으시면 조금 더 정리된 말이니까요. 보시면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의 승낙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가입하면은 우리 조직 변경할 거야. 이거를 모르고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도 아,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변경 절차에서 보험 계약자의 지위 박탈. 이게 보험 계약자의 지위 박탈이라는 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조직 변경 절차를 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같이 이의 제기 못함. 이렇게 써두셔야지 나중에 조금 그냥 이렇게 보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지위는 바뀌죠. 원래 계약자였었는데 상호회사의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설정. 300억 미만이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주식회사는 이제 자본금이잖아요. 이거는 회사의 돈이죠.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에요. 차입금. 사원들한테 이렇게 땡겨 온 기금이죠. 그래서 이건 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청산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뭐 예를 들어 3조 이렇게 있는데 조직 변경을 해요. 그러면 굳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기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300억 미만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이자가 나가야 되죠. 빌려온 돈이니까 이자 당연히 줘야겠고 기금 상각도 해야 돼요. 나중에 이 빌려온 기금도 슬슬슬슬 갚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나가면 또 영업 처음에는 이제 손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해서 이 기금이나 뭐 영업 가져와서 잉여금 중에서 여기서 이제 손실 보전액 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차근차근 모아놔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도 사실 이익금이 생기면 다 배당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경영할 때도 필요하고 또 내년에 손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도 이익금이 남으면은 잘 쟁여놓죠. 상호회사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날까봐 그거를 보전해서 좀 쟁여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험 계약자 등의 우선 취득권. 보험 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를 우선으로 해야겠죠.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가장 먼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가는 게 계약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로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주주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요.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순서예요. 이거 다른 거 조금 체크해 두셔야 돼요. 한번 써주세요. 네. 그래서 주식회사 상태였을 때 보험 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먼저 취득을 하여야겠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상태일 때는 계약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등기 전에 사고가 났으면 계약자가 먼저니까 계약자한테 먼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탁 재산도 마찬가지로 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간다. 만약에 상호회사가 되면은 계약자보다 채권자가 더 먼저 받아가겠죠. 근데 주식회사였을 때, 그리고 그게 조직 변경을 해서 상호회사가 되면. 조직 변경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직 변경하면은 이거 순서 외우시고 이거에 이제 어떻게 들어간다 같은 거 같이 나중에 한번 총 정리를 본인이 해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본 한번 드리긴 할게요. 그 조직 변경이랑 감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머리에 더 오래 남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조직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보험업법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는 안 되죠. X표 쳐놓으시면 좋겠고요. 조직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변경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조직 변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이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할 경우에 특별 결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 요지와 대차대조표 공고해야 된다. 이거는 주식회사 조직 변경이 아니라 자본 감소고요.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변경한 날부터 본점이 2주, 지점은 3주죠. 그래서 주식회사 해산 등기하는 거 맞고 상호회사 설립 등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조직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는 변경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조직 변경 무효의 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4번. 조직 변경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자는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 계약자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 총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가름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시 법 소정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 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맞죠? 주식회사 조직 변경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고 이후입니다. 공고를 한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조직 변경할 거다. 이거 알아놔라. 이런 승낙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밑에 바로 나오네요. 승낙을 한 보험 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는 보험 계약자로 보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로 보면은 약간 훼손되는 뭐 몇 명 더 이렇게 끌어모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이 써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문제 5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보험회사는 손실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300억 이상의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을 300억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죠. 꼭은. 왜냐하면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는 굳이 상호회사로 바뀌면서도 조직 변경하면서 기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특별 결의란 주총에서 주주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아니죠.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보험 계약자 총회에서 조직 변경 결의를 변경함으로써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우고 특별로 적어주세요. 바로바로 책에 필기하셔야 나중에 보시기 편하십니다. 네. 조직 변경 시 정관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총회 소집 통지서의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는이 말이 좀 이상해서 자, 조직 변경을 하는데 정관을 변경을 하려면 통지서에 그 뜻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관은 당연히 변경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냥 어감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 6번. 보험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상호회사인 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면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자, 이거 아니죠?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만 바뀌는 게 조직 변경입니다. 2번,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상호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경우 그 상호회사의 기금은 총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할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3번,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맞죠? 조직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다. 맞죠? 왜냐하면 조직 변경은 금융위에서도 반긴다고 했어요. 문제 7번.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를 합니다. 그때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 이거 결의의 요지와 대차 대조표는 일단 감자죠. 자본 감소 할 때 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 1번이 틀렸네요. 네. 자, 그 주주 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식을 사면은 내가 주식 살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얘따 주식 이렇게 하고 주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증권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주주 명부에다가 뭐 김은영 10주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를 담보로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리면 그 은행이 질권자가 되거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질권을 그 담보에다 설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겠죠.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바뀌면 주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은행에다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주식이 없어지면 제가 갖고 있는 담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은행인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겠죠. 2번,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 시 법 소정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겠죠. 3번, 조직 변경 시 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로 보지 않는다. 지금 두 개 다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이만치를 지울게요.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주주 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면 답은 3번은 맞고 답이 3번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소리죠. 주주 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니까 보험계약자로 보지 않는다죠. 4번,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죠. 문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 네. 자,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반 채권자가 되겠죠. 네, 상호회사 하기 전에 조금만 10분 정도만 쉬고 하실게요.